갑자기 회사에서 퇴직 통보를 받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는 점점 늘어나는데 생활비는 그대로 필요하고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빠 손 벌리기 힘든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소득이 끊기는 순간 누구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65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근무하는 시니어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지금까지의 법제도상으로는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사람은 일을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아시고 당황했던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정부가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언제부터 가능할지 또 어떤 조건이 붙을지 시니어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문제의 현실을 같이 느껴보시죠. 첫 번째 사례는 은퇴 후 편의점에서 근무하시던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교직에 계시다가 정년을 맞고 은퇴하신 뒤 집에만 있자니 무료하고 생활비도 부족해서 근처 편의점에 다시 취업하셨습니다. 밤 근무까지 하면서 성실히 일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그만 나와 달라고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억울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워 실업급여라도 받아야겠다고 고용센터에 갔지만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젊은 세대처럼 똑같이 일했는데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허탈하기만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공장에서 단순 노무직으로 일하시던 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들 독립은 했지만 아직 대출이 남아있어 소득이 필요했습니다. 40년 가까이 가정을 위해 일만 하다가 은퇴한 뒤에도 쉬지 못하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허리를 다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도 본인 잘못이 아닌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박 여사님은 치료비와 생활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제도가 왜 나이로만 구분되어 자신을 배제하는지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소위 노후 준비가 잘 된 편이라 생각했던 정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퇴직금과 약간의 연금을 가지고 계셨지만 물가가 오르고 자녀 지원도 이어지다 보니 예상보다 생활비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비직으로 취업을 했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 아파트 관리소에서 젊은 인력으로 교체한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정 씨는 스스로 자존심이 상한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도 아무런 안전망이 없는 상황이 불안했습니다. 노동을 제공했는데도 법적으로 실업급여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사실에 큰 상실감을 느낀 겁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우리 시니어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이 필요해 다시 일을 시작하지만 언제든지 퇴직을 당할 수 있고 그 순간부터는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동안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라는 이유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는 배제되어 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시 취업이 어렵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단순히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계형으로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따라주지 못하면서 사각지대가 커졌던 겁니다. 이제 정부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노동시장 구조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실업급여 제도 역시 손질하겠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빠르면 2027년 상반기에 논의가 본격화되고 2028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 논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시니어분들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준비 방법도 있습니다. 첫째, 현재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65세 이후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혹시 누락되어 있다면 사업주에게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관련 제도 변화가 언제 어떻게 확정되는지를 꾸준히 살펴봐야 합니다.
뉴스나 고용노동부 공지뿐 아니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센터나 시니어 관련 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빠르게 업데이트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당장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른 안전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이나 재취업 교육과 같은 제도에 참여하면 취업 기회를 넓히고 생활비 보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아니더라도 당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는 정부의 결정만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정보를 챙기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 이상이더라도 여전히 일할 의지와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이 곧 제도 변화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직장에서 퇴직 통보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는 점점 많아지는데 생활비는 줄어들지 않고 자녀들도 각자 사느라 바빠 도움을 청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노후 준비라는 현실적인 과제가 더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65세가 넘어도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법제도는 65세 이상이 되어 새롭게 취업한 경우 퇴직을 당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동을 제공하고 세금을 내며 똑같이 일을 했는데 나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많은 시니어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과정에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빠르면 2027년에 논의가 본격화되고 2028년부터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시니어 세대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하루 최대 6만 6천 원까지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한 사람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65세 이전에 취업해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제도의 큰 맹점이었습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가 넘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단순히 취미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제도의 변화는 단순히 돈을 더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니어가 노동시장 안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니어 세대가 이 변화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업주가 가입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앞으로 제도가 확대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다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둘째, 재취업 역량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의 목적이 단순히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재취업 촉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니어 스스로도 취업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니어 인턴십 제도나 지역 일자리 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기본적인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순 노무직뿐 아니라 경비 보안 행정 지원과 같은 분야로 취업 기회를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가계 재정을 점검하고 안전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업급여가 확대된다 해도 한정된 기간 동안만 지원되기 때문에 생활비 전체를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거급여와 같은 다른 복지제도와 병행해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구조를 짜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은퇴 후 재정은 작은 지출 차이도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므로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두어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제도가 확대되더라도 실제로 재취업으로 이어지려면 정보와 인맥이 필요합니다. 동년배 모임, 직능 단체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자리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모임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제도 변화의 과정을 꾸준히 지켜보고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직 제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시니어 세대가 실제 사례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알리면 제도 개선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댓글 참여나 청원 활동 또는 지역단체를 통한 의견 제시가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65세 이상 실업급여 확대 검토는 단순한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고령화 시대에 맞게 노동시장 구조와 안전망을 다시 짜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시니어 세대는 이를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퇴직의 두려움이 줄어들고 재취업 기회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재정 부담과 정책의 한계라는 문제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시니어 스스로 전략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만약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으신가요? 혹은 지금 당장 제도가 시행된다면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다른 시니어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